미리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매출 성장률이 작년 4Q 때는 매출 성장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가 올해 성장률 11% 다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뒤쪽에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분석입니다.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환율이라든지 메탈, 그리고 원재료 가격들이 지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사업 환경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작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매출 그 환율이 예상보다 좀 많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매출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실적 분석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최근 고객사 저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미국의 T사의 중국 춘절이라고 하죠. 그때 예상치 못하게 연료 가동이 중단이 됐었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출하량이 일부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만 3월부터 NCMA 90 판매량이 회복하면서 회복은 했지만 아직까지 ESS 5 이상 제품 판매는 아직까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실적 때 말씀드렸던 그 숫자 저희가 가이던스를 10month QOQ로 20%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인 10month는 10% 증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실적 악화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ASP는 메탈 가격이 있거든요. ASP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평균 단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균 단가가 선정되는 방식이 메탈 가격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들 최근에 1분기 때 메탈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4분기는 메탈가가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탈가, ASP는 전체적으로 플랫한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듯이 메탈 가격보다는 이제 환율 영향으로 실적 악화가 되었다라고 제가 적혀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은 레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매입, 4분기 매입 평균 환율은 1362원이고요. 1분기 저희가 매출이 찍히는 매출이 회수되는 환율은 1274원으로 여기에서 벌써 약 100원 정도, 킬로그램당 100원 정도의 차이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악화 요인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가 상승에 따른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 말 기준과 저희 분기 말 기준으로 QOQ로 계속 비교가 되게 돼 있고요. 요거는 저희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숫자는 안 맞고요. 사실 이게 블랙숄더 모형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있긴 한데 그냥 단순히 보면 이제 분기 말 주가에 전 분기의 주가 빼기 주식 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캐시플로우 아웃이 아닌 실질적인 그냥 회계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 보시면 1분기 출하량 사업 전망인데요. 1분기 출하량 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하반기가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메트로 경제 전망이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도 굉장히 슬로우 아니면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YOY 저희가 출하량이 아마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실적 설명회 때 저희가 올해 한 40% 이상, 실제적으로 한 45% 이상까지 봤었는데요. 이 부분이 1분기 출하량 감소한 것을 반영을 해서 약 35에서 40% 정도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사실 불확실성, 사실 매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긴 하나, 올해는 좀 더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실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굉장히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출하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은 최소 매분기, 3분기 정도까지 거의 10%, 20%까지 쭉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은 원료 가격 등 특히나 리튬 가격이 변동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했을 때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매출은 좀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이따가 상세히 좀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이번에 EB를 성공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완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경제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주총회 때 좀 밝혔던 리튬 사업과 전구체 사업 등 LNF 저희만의 약간 차별화된 클로즈드 루프를 확보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건 잘 하지는 못하지만 기술적으로라든지 그리고 다른 업체하고 똑같이 해서 똑같은 수익을 얻을 생각은 좀 없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방식으로 그리고 ESG에 맞는 방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실적은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스타일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통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최근의 이슈 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들 특히나 이번에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니 말씀하실 게 많이 요구도 하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준비도 회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IR과 PR에 대한 강화를 해서 경쟁사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부분의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는 하고 있고, 저희가 인력 채용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얼마나 퀄리티 있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유튜브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미디어, 신규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정기적인 회사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시장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홈페이지 같은 곳에 좀 게시를 해서 팩트 체크라는 코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회사 입장을 담아서 공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말씀하시는 거, 기대하시는 것만큼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거는 좀 아니다 보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회사에서도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EB 발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 이번 EB는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곤 했는데요. 실제 많이 보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역사상 한국 시장에서 발행되었던 주식 연계 채권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저희가 만기가 굉장히 제일 긴, 역사상 처음인 만기 7년 15년짜리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3억 불의 시설 투자와 2억 불의 원재료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수요는 굉장히 좋았고, 부근 약 수요 오더는 예정됐던 금액보다 약 3배 이상 쌓여서 굉장히 저희가 사실 해외 채권이라든지 신용 등급이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외의 장기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성장성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향후 뒤쪽에 이제 해외 투자와 같이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해외 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총 때 밝혔듯이 저희는 해외 진출을 합니다. 하는 게 기본 가정으로 잡혀 있고요. 다만 회사 입장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미국에서 굉장한 그 인플레이션과 임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같은 고민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최근 뉴스 보시면 자동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수율이 안 잡히거나 뭐 현지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아니고 그 이제 유럽 사람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런 그 워킹 스타일상 한국처럼 뭐 안 되면 밤늦게까지 남아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임금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사실 자동화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TS팀도 꾸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때문에 좀 많이 가려져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도 유럽 쪽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저희 업스트림 투자를 뭐 다 포함해서 올해 여러 가지 뉴스를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분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한 달, 두 달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걸 가지고 회사에서 성급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결국은 회사의 마진이 좋아져야 주주분들의 그 주당 그 earning per share가 EPS가 올라가는 그래서 회사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하는 방향이 주주분들의 그 이익이 될 거고 그게 밸류에이션에 작용을 해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게 이제 업스트림 투자입니다. 아까 LNF만의 저희 그 클로즈 루프를 수립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가 나갔던 그 리튬 사업도 준비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부채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업체 포스코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중국 업체하고 그 업스트림 투자, 그러니까 전부채 투자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도 물론 지금 현재의 주요 협력사는 CNGR 중국 회사이지만 물론 이 회사들과도 그 IRA라든지 뭐 중국, 미국의 갈등을 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부분은 탈중국에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한국 업체, 정제를 하는 업체하고 저희 전부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리튬 사업은 저희가 아마 대부분 많이 할 것 같고 전부채 사업은 파트너사와 같이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사실 다 공시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언급한다든지 시기를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해외 투자라든지 그리고 그 업스트림 투자 같은 경우는 모두 올해 다들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준비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투자에 대한 그래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냐, 얼마까지 준비가 되고 있냐라는 또 질문도 굉장히 많으셔서 지금 상황은 그 죄송합니다. 그 해외라든지 아니면 리튬 정부채 사업 다 포함해서 저희가 투자 의향서라든지 아니면 투자 계획서는 그 각 뭐 주 정부라든지 그 국내라면 시라고 해야 되겠죠. 시의 사업 계획서가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토지 확보까지는 국내의 경우 토지 확보까지는 지금 다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국내는 지금 현재 구지 상공장 주변에 그 공터가 굉장히 좀 많은 편인데요. 그거를
양극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업종 코드를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를 푸는 작업을 지금 건공수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냥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토지 매입하고 토지 의향서, 그 토지 매입을 위한 그런 주정부나 도지사 등하고 얘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식적으로 아나운스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들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ve it to me like